지금 전세계 AI 시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짱짱맨이에요. 2위 중국하고도 그 격차가 엄청나죠. 그리고 미국, 중국을 빼면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사실 겉절이 신세나 다름없어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AI 투자 금액은 미국에 비해서 2.2%에 불과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국은 AI 산업에서 완전히 뒤져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 못하면은 미래 먹거리 다 뺏긴다는 말이에요. 자, 부엉이들, 2016년에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그러다가 금방 다시 시들해졌죠. 왜냐?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거든요.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잖아. 알파고는 우리 일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걸? 그건 그래요. 알파고 이후로도 수많은 AI가 등장했는데 와, 신기하긴 하다. 근데 막 굳이 쓸 것 같진 않네 하는 생각이었어요. 음성비서 AI 봐봐요. 시간이나 날씨 물어보고 전화 거는 정도에 그치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비서가 되진 못했어요. 또 자율주행 AI 봐봐요. 어차피 핸들 잡고 있어야 되고 운전자 개입이 없으면 불안불안하죠. 또 뉴스에선 맨날 AI 하는데 정작 나는 여전히 내 몸으로 노가다하고 내 머리를 직접 써서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AI 시대인지 체감이 별로 안 됐어요. 자, 그런데 2022년 11월 오픈 AI는 챗GPT를 공개했어요. 챗GPT의 등장은 정말이지 혁신 그 자체예요. 그동안 시장에 나왔던 대화형 AI의 경우에는 마치 대화가 되는 듯한 느낌만 줬지 실제로는 거의 동문서답이거나 아예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대답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챗GPT는 어때요? AI가 인간의 언어를 실제로 이해하고 정말 마치 내가 모니터 속의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느낌까지 갖게 만들었어요. 가령 한 부엉이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나폴레옹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봤다고 쳐요. 자, 이렇게 질문해요. 나폴레옹은 어떻게 프랑스의 황제가 될 수 있었나? 그가 프랑스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들 5가지만 꼽아달라. 챗GPT는 제 질문에 맞춰서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5가지를 꼽아줘요. 여기다가 추가적인 질문까지 해보죠. 제가 묻는 정보를 정말 잘 찾아주죠? 또 챗GPT는 AI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간 고유의 영역까지 가능해요. 시나 소설도 창작해주고요. 보고서까지 대신 써주죠. 웬만한 일반인들은 뺨치는 수준이죠. 자, 그래서 요즘은 챗GPT한테 창작 아이디어를 먼저 받고 그걸 기반으로 디테일만 수정해서 창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또 코딩도 가능하고 챗GPT를 이용한 교육, 번역도 문제없어요. 자, 여기다가 챗GPT가 내놓는 수준이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GPT-4 버전에서는 의사, 변호사, 개발자, 회계사, 세무사, 번역가와 같은 전문직 시험 테스트에서 상위 10% 수준의 답변을 내놨고요. 챗GPT한테 시험을 쳐봤을 때는 미국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상위 3% 정도의 성적을 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챗GPT의 등장은 아마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 어떤 AI보다 압도적으로 파괴적이고 혁신적일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일상을 바꿔주는 AI니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전 세계 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시험 볼 때나 과제할 때 챗GPT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정보를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챗GPT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끝나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싶다면 이전에는 수많은 뉴스 기사, 보고서 등을 열람해가면서 한 땀 한 땀 모아야 됐어요. 여기에다가 자료들 간의 교차 검증, 정말 필요한 자료만 골라내는 작업까지 한다면 엄청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게 되죠. 하지만 챗GPT는 오류 검토까지 고작 몇 초 만에 끝내줘요. 앞으로 우리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정확한 질문을 하고 보다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끝나요. 또 전 세계 여러 회사들은 챗GPT에 보전물을 맡기면서 업무 효율을 올리고 있어요. 챗GPT는 반복되는 전문 지식, 단순 노동에 아주 강하기 때문이죠. 이게 거짓말 같죠? 개발자 생태계는 벌써부터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 부분에서는 이제 사소하고 반복적인 코딩 업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이제 조금 더 전반적인 설계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식을 얻는 속도,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이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게 되고 소수의 인력만으로도 아주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게 됐어요. 챗 GPT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본 회사는 당연히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먼저 오픈 AI의 성장세는 정말 폭발적인데요. 이게 사실 무서울 정도예요. 전 세계 유저 1억 명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이 속도는 전 세계 그 어떤 앱도 달성하지 못했던 수치예요. 또 과거에 오픈AI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GPT-3 발표 직후 무려 100억 달러를 더 투자하면서 오픈AI의 지분 49%를 가져왔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의 여러가지 기능을 자사 상품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웹브라우저 빙에다가 챗 GPT를 넣어가지고 검색 툴뿐만 아니라 AI까지 활용하도록 했고요. 그 직후 빙의 사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셀, 워드 등등에도 챗 GPT 기능을 삽입했는데요. 자동으로 문서를 작성해주고 PPT를 만들어주고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고 있어요. 구글의 발등에는 완전히 불이 떨어졌어요. 구글은 챗 GPT 등장 이후로 구글의 최대 위기라면서 극도로 긴장하는 모양이죠. 예전에 우리가 무슨 정보 같은 걸 검색하려면 키워드를 조합해가지고 정보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검색을 안 하고 챗 GPT에 물어보면 끝나버려요. 챗 GPT의 등장으로 검색 엔진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구글은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만들겠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유명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인력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인력 전쟁 중이라고 하죠. 지금 구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모조리 AI를 외치고 있어요.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도 AI를 한다고 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테크 기업, IT 기업들은 죄다 AI 관련 사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알리고 있어요. 또 AI는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됐어요. 가장 빠르게 추격하는 국가는 역시 중국이에요. 중국의 여러가지 빅테크들 역시도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만들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하고 사이가 워낙에 안 좋죠. 그래서 무역 갈등도 있고 패권국을 두고 서로 계속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AI 산업은 떠오르고 있는 아주 확실한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중국은 절대로 미국한테 AI 산업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틱톡 등등 중국의 수많은 IT 기업들의 AI 개발을 빵빵하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투자 규모, 전문 인력의 수, AI 관련 논문의 수까지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국의 AI 산업은 어떨까? 안타깝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교하면 아주 크게 뒤떨어졌어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AI 투자 금액은 미국에 비해서 2.2%에 불과해요. 투자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건 벌써부터 힘든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AI의 개발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AI용 반도체 엔비디아사의 H100 GPU만 해도 하나에 막 3천만원, 4천만원에요. 이거를 몇천 개, 많으면 10,000개 이상씩은 구매해야 되는데 진짜 비싸겠죠. 또 반도체를 구하고 싶어도 어차피 물량이 없어요. 이미 미국 기업들이 웃돈 주고 싹 쓸어가 버렸거든요. 또 AI 개발하려면 데이터 센터 있어야 돼, 알고리즘도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자들 월급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AI 개발에는 기본 몇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밀리는 건 돈뿐만이 아니에요. AI 관련 논문의 양, 인력, 정부 투자, 법과 제도, AI 관련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등등 전부 다 미국에 비해서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에요.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미래 먹거리 다 뺏기고 AI 산업을 미국에 완전히 기대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이야 검색 엔진 네이버 쓰고 메신저는 카카오 쓰고 현기차 내수 점유율이 90%의 게임 강국에 K-팝도 정말 유명하지만 AI 산업만큼은 미래가 정말 불투명한 거예요. 아니 부엉이 형, 한국이고 미국이고가 뭐가 중요해? 그냥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AI 가령 챗 GPT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저희같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챗 GPT가 지금은 돈을 안 받거나 적게 받아도 나중에 이용자를 다 끌어모으고 나면 그 이용료와 수수료를 엄청나게 올릴 거예요. 애플 앱스토어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수수료가 막 30% 하지 않았어요. 옛날엔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 다 모으고 나서 그 수수료를 엄청 올려버렸죠. 또 AI 산업은 확실한 미래 먹거리인데 이 황금 꿀단지를 제대로 빨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 그 자체는 크게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KT가 나섰습니다. 어? KT는 통신사잖아. 통신사가 갑자기 무슨 AI?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KT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AI 산업에 진출해서 얻는 이점이 많아요. 먼저 AI 산업에 진출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하드웨어, 두 번째로 데이터, 마지막으로 AI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KT의 경우는 국내 최대 통신 회사잖아요. AI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의 경우는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통신망 갖고 있죠. 데이터 센터 있죠. KT 클라우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KT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다가 AI 학습을 위한 GPU, NPU 등을 결합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AI 제작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다 갖추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 강점이에요. 왜냐?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KT는 게임 처음 시작하자마자 풀템에다가 돈도 30억 골드 갖추고 나서 이제 게임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 다음 AI 제작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 데이터도 사실 문제 없어요. KT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통신, 데이터잖아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KT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KT는 꽤 오래전부터 공들여서 AI 알고리즘을 개발해왔고 그 결과 이번에 초거대 AI 미듬을 발표했어요. KT에 따르면 초거대 AI 미듬은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대규모 데이터를 사전 학습해서 다양한 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거죠. KT 초거대 AI 미듬은 목적에 따라서 별도로 데이터 수집, 학습이 필요한 기존의 AI 한계점을 보완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고 적은 양의 예제와 데이터만으로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KT는 이 초거대 AI 미듬을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냐? 아무리 AI 시대라고 해도 분명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가령 중소기업이나 AI 개발 능력이 없는 회사 말이에요. 자, 가령 제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억문철이라고 해봐요. 수많은 고객들이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하겠죠. 그때마다 몇 대 몇 상담도 해줘야 되고 재판을 하는 게 유리한지 재판을 안 가는 게 유리한지 재판을 간다면 승소 가능성이 몇 %인지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으로 바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거를 일일이 상담해줘야 되잖아요. 억문철은 AI 시대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업력이 20년이고 우리 회사에 쌓인 데이터도 엄청 많은데 이것들 AI한테 학습시켜가지고 상담원도 AI로 교체하고 판례도 전부 다 학습시켜서 변호사 사무실에 쓸 수 없나? 승소 가능성도 높이고 말이야. 자, 그래서 억문철은 챗 GPT를 사용해봤어요. 질문: 한국에서 교차로 우회전 중에 보행자 파란색 신호가 켜졌고 이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서 운전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였다. 이때 과실 비율은 자동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몇 대 몇인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해도 챗 GPT는 정확한 대답은 해내지 못해요. 챗 GPT는 일단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나 판례를 모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챗 GPT의 기반이 되는 언어는 대부분 영어이기 때문이에요. GPT-3의 사전학습 비율 자료를 보면요, 영어의 비율이 92.6%, 프랑스어가 1.82%, 독일어가 1.47% 순이에요. 한국어는 28위인데 그 비율이 0.01697%, 0.02%에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챗 GPT는 한국의 법과 제도, 한국의 유명인물, 한국사, 한국의 맛집, 한국의 여행 추천 이런 것들을 아무리 물어봐봐야 이상한 대답을 늘어놓을 확률이 아주 높죠. 반면에 KT 초거대 AI 미듬은 한국의 법과 제도, 한국 교과서와 도서 등등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모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딱 맞는 AI라고 하죠. KT 초거대 AI 미듬은 AI를 사용하고 싶지만 개발 여력이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억문철이 약 20년 동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판례들, 전화통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억문철이 도대체 무슨 수로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또 AI를 개발해요? 알고리즘은 또 누가 만들고요? 데이터는 어떻게 가공할 거예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전문 영역도 아니란 말이야. 즉 억문철 변호사는 AI에 필요한 데이터는 있는데 하드웨어 그리고 알고리즘이 없단 얘기예요. KT 초거대 AI 믿음은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AI 풀스택을 기반으로 고객사에 맞춤화된 초거대 A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고객님들, 우리가 하드웨어, 데이터, AI까지 다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KT 초거대 AI 믿음 갖다 쓰시면 됩니다. 억문철이 그동안 차곡차곡 잘 쌓아왔던 데이터를 KT 초거대 AI 믿음에 전달하기만 하면 KT 초거대 AI 믿음이 기존에 학습해놨던 한국의 도로교통법, 판례 등등에다가 억문철이 갖다준 자료를 결합시켜서 억문철만을 위한 교통법규 전문 AI, 억문철 AI가 탄생하게 돼요. 억문철 AI는 이제 초기 고객 상담, 비용 안내, 소송에 대한 안내 등등 교통법규 변호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그만큼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고 비용은 확 줄겠죠. 아이고, 요 똑똑한 녀석, 나보다 낫구만 그래. 적용 가능한 사례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엉이 콜센터에서 그동안 모아둔 수많은 데이터들을 KT 초거대 AI 믿음에 전달하기만 하면 엉이 콜센터만을 위한 상담원 콜센터 AI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응답, 고객 응대, 만족도 설문 등등 전혀 문제 없겠죠. 자, 어때요? KT가 구축하려고 하는 한국형 AI, 초거대 AI 믿음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무리 미국, 중국이 AI 선진국이라고 해도 한국어를 학습하지 않는다는 이 점이 오히려 한국만의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대-AI 시대, KT가 한국에 딱 맞는 인공지능을 머지않은 시간 안에 내놓게 될 거예요.